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10시에 열립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준 기자 전해주세요. 네, 여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조금 뒤 오전 10시부터 이곳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 사회부 이호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는데 오늘 선고까지 그동안 진행 과정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고 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는데요. 한덕수 총리도 직접 나와서 진술했습니다. 헌재는 한 차례 변론기일을 끝내고 오늘 선고를 하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는 87일 만에 또 변론이 종결된 지는 33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사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한 일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이 섞여 있는데요. 먼저 국회가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내란을 공모했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사이에 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 운영을 시도한 점도 주요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내란 상설특검의 임명을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도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쟁점을 꼽아보자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대해 공모 내지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와 국회가 통과시킨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에서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개인 비서처럼 역할을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모두 5가지 쟁점이 있고 그중에 내란 공모 내지 묵인, 또 헌법재판관 미임명 이렇게 2가지가 핵심이란 건데 가장 큰 2 쟁점부터 살펴보죠. 국회 측이 한 총리가 내란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보는 이유가 뭔가요? 네, 총리로서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적인 걸 알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국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회의에서 반대 의견만 내고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엄중한 상황에서 그저 지켜봤다는 의혹만으로도 내란을 묵인하고 방조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한 총리 입장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총리가 국무위원 회의를 직접 소집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총리는 맞섰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 계획을 들은 즉시 반대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고는 말했지만 법적인 책임은 부인한 겁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날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헌재가 탄핵 결정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에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회가 추천한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도 핵심 쟁점인데요. 국회 측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한 가장 핵심 사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추진해서 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국회 측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형식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임명 재량이 없고 의무나 또 책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건 헌법기관인 헌재를 구성할 책임을 피하는 것이다라는 게 국회 측 주장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이 의무나 책임에 가깝다는 주장인데 한덕수 총리 측은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네,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실질적인 재량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임명 권한 행사의 기한도 나와 있지 않아서 즉시 임명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인데요. 여야 의견 합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게 오히려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가 한 차례 판단을 내렸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마은혁 후보자 2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 헌재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어 임명을 보류했다는 최상목 권한대행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 쟁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봤고요. 특검법 거부 등 나머지 탄핵 소추 사유들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국회 측은 대통령 관련 특검 법안은 거부권 남용이고 비상계엄 상설특검도 회피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당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은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며 실제로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선 특정 교섭단체를 배제하는 등 이 특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지체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고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의결 정족수 논란이잖아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몇 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가 또 다른 쟁점이 됐습니다. 국무위원 기준으로 보면 탄핵 의결 정족수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판단해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찬성 192석으로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여당이 국민의힘에선 200석으로 보지하는 건 위헌이라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청구한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은 선고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오늘 선고는 일정부터 좀 예상을 벗어났었습니다. 헌재 한 총리 탄핵 사건이 접수된 게 윤 대통령 사건보다는 나중이었는데 이 선고는 먼저 이뤄지는 거잖아요. 어떤 배경 때문입니까? 네, 법조계에선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동시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후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 탄핵과 겹치기 때문인데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 총리 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먼저 판단을 내리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내용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한 총리 탄핵안보다 13일 먼저 헌재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먼저 제출됐고 변론기일도 먼저 시작했지만 선고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먼저 이뤄지게 되는 건데요.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선고를 왜 먼저 선고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선고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선고 관련돼서 취재 기자와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 정치외교부의 오대성 기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정치외교부의 오대성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이제 야당 주도로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이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는데요. 국회의원 300명 중 192명이 무기명 투표로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당시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몇 명 이느냐였습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의 과반, 즉 151석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는데요.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인 만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표가 탄핵 의결 기준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몸싸움과 고성도 크게 벌어졌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걸 탄핵소추의 주요 이유로 들었고 또 계엄 사태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맡아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 기자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탄핵 심판 시작되기 전에 이제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렇게 되면은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기자,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고요. 아직 진행 상황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문을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8명 중에 인용 의견인 재판관이 6명 이상이면 한 총리는 파면이 되고 5명 이하면 각하 또는 기각이 되어서 즉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업무에 복귀할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에서 한덕수 총리로 자동적으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탄핵 사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국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한 그 이유 뭡니까? 모두 5가지였습니다. 크게는 총리 때 탄핵소추 사유, 그리고 권한대행 때 탄핵소추 사유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총리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남용을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공조,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점, 그리고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 지위에서는요, 상설특검법상의 내란 상설특검을 추천 의뢰하지 않는 등 임명 절차를 회피했다는 점,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 이렇게 5가지입니다. 한 총리는 모두 이유가 없다며 청구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총리는 이유가 없다. 청구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 제2요구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제2요구권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한 총리가 총리로서 행했을 때 문제되는 사유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행위들이 지금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살펴보자면요. 먼저 총리로서 이 제2요구권 행사가 문제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과정에서 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사실 총리라는 지위가 대통령을 가장 지근해서 보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잠깐만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주문을 읽었는데 지금 기각이라고 나오는데 백 기자 좀 전해주시죠.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방금 문영배 헌법재판관